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관광객을 노리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광객을 노리는 사기는 심각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돈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소중한 여행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신 관광객 대상 사기 10가지와 주의해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현명하게 여행하며 안전을 지켜 잊을 수 없는 일본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드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악명 높은 사기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특히 신주쿠 가부키초와 같은 밤거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저렴한 술을 권유하며 따라가면 들어가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받는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은 훨씬 교묘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사기꾼들은 귀여운 메이드복이나 섹시한 의상을 입고 단 2,000엔의 음료 무제한 같은 간판을 들고 접근합니다. 듣기에는 즐겁고 무해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면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숨겨진 테이블 요금, 시간제 요금, 동의하지 않은 고액의 필수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1만엔 이상을 지불하고 황당해하며 가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터무니없는 가격의 음료를 강제로 주문하게 하거나 의심스러운 서비스를 권유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도쿄의 아키하바라와 가부키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메이드 카페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가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메뉴와 웹사이트에 요금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리뷰, 특히 영어 리뷰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밤거리에서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바스테프입니다. 2025년 일본에서는 바스테프를 사칭하는 새로운 나이트라이프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관광객에게 접근하여 어떤 바나 레스토랑을 찾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만석입니다. 자매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자매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기 수법입니다. 심지어 유명 체인점, 예를 들어 토리키조쿠 직원인 척하며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이트라이프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온라인 리뷰를 확인하십시오. 일본에는 훌륭하고 안전한 이자카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밤을 위해 작은 주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심하세요. 세 번째는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일본에서는 관광객을 노린 로맨스 사기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전형적인 예로 틴더에서 만나 바에 가자마자 음료가 나오면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받거나 심한 경우 약을 먹고 돈을 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더 위험한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진심으로 다가오고 신뢰를 쌓으며 진짜 연결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금전을 요구합니다. 긴급 상황, 병원비, 혹은 같이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한번 돈을 보내면 그들은 모습을 감추고 메시지도 끊기며 데이트는 끝납니다. 일부 사기꾼은 특히 외국인 남성을 노리고 사랑을 이용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친밀하게 느껴져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맨입니다. 일본에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합니다. 절, 정원, 신사 등 당연히 이런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으실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사진을 부탁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교토의 남젠지 같은 인기 관광지 주변에서는 관광객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나중에 요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이지만 사진을 찍고 나면 1,000엔입니다. 혹은 그 이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전에 요금을 말하지 않고 전문 서비스입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지 일본인은 이런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보통 스스로 사진을 찍거나 낯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주면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전에 요금을 말하지 않았다면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지나가면 팀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사지사입니다. 대도시인 도쿄나 오사카를 방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걷게 됩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피로와 근육통에 시달릴 때 길거리에서 누군가 저렴한 마사지를 권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런 길거리 마사지의 대부분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이루어지며 마사지사는 반드시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광객 중에는 성적인 서비스를 강요받거나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받거나 현금이나 귀중품을 빼앗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지 일본인은 이런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가받은 마사지 클리닉, 호텔 스파 혹은 요금이 명확한 시설을 이용합니다. 철칙은 간단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사지를 권하면 그냥 지나가면 팀입니다. 여섯 번째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일본의 역이나 공항에 도착하면 누군가가 택시 타시겠습니까? 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길을 잘 모를 때는 믿음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택시 대부분은 무면허이며 일본의 교통 규칙을 모르는 관광객을 노립니다.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탑승하면 일반 요금의 2, 3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승객을 태울 정식 면허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무면허 택시를 시로타쿠라고 부르며 영업은 불법입니다. 현지인들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은 우버와 리프트가 일본에서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우버가 면허 택시를 부를 수 있을 뿐 라이드쉐어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나 우버 재팬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앱을 사용하거나 택시 표지판, 미터기, 운전면허증이 표시된 차량만 이용하세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건식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승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을 여행하는 동안 승려 복장을 하고 길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진짜 승려가 아닙니다. 이 사기꾼들은 일본의 사원 문화를 잘 모르는 관광객을 노립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관광객이 이 사기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저의 미국인 친구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기부를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장소에서 이런 사기꾼이 목격되고 있어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도쿄의 메이지 신궁, 우에노역 근처 교차로, 가마쿠라 같은 당일치기 여행지,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야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목격하면 위치를 알려주세요. 진짜 사원이나 종교 활동을 지원하고 싶다면 평판 좋은 사원을 조사한 뒤 직접 기부하세요. 그리고 길이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마세요. 여덟 번째는 자선활동가입니다. 일본은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기꾼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재구호 기부를 요청합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깔끔한 옷차림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중년 여성이 안내 책자를 들고 다가와 기부금이 최근 재해 피해자를 돕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안내 책자는 최근 지진이나 홍수 피해를 강조하며 신뢰감 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믿을 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며 관광객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길거리 모금에는 절대 돈을 주지 마세요. 진짜 일본 재해 구호를 돕고 싶다면 평판이 좋은 단체나 자선기관을 통해 기부하세요. 그리고 항상 경계를 유지하세요. 아홉 번째는 서비스업 직원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습니다. 레스토랑, 택시, 바 등 어디에서도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관광객은 미묘하게 팁을 요구받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귀국에서는 팁을 안 주나요? 라고 묻거나 바텐더가 계산서를 준 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비용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팁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서비스 직원들은 오히려 팁을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팁을 암시하거나 요구한다면 이는 단순한 문화적 혼동이 아니라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쾌감을 느낀다면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죄송하지만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하고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일부 레스토랑의 팁박스도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일본의 좋은 서비스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열 번째는 소매치기와 대책입니다.
최근 도쿄의 유명한 추키지 시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인 관광객이 음식 리뷰를 촬영하던 중 우연히 소매치기 현장을 포착한 것입니다. 범죄 조직은 일본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관광객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의 대부분은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이나 몽골 등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미국인 친구조차 여행 중 600달러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소매치기는 추키지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철 안, 센소지, 도쿄 스카이트리, 메이지 신궁, 도쿄 타워,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등 사람이 많은 관광 명소입니다. 많은 나라와 달리 일본은 여전히 현금이 주류입니다. 관광객은 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 귀중품은 옷 속에 넣거나 지퍼가 있는 가방에 보관하세요. 실용적이고 저렴한 가방은 일본의 유명한 백엔숍 다이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이소 추천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도 제작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하고 현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이번 영상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의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